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박 2일 국빈 방문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에는 3박, 옆에 중국도 2박, 그리고 베트남도 2박, 필리핀도 2박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연설에서 북한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 취지로 연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과연 북한을 언제 미국이 손볼 것 같은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최종 북한에 손볼 때는 바로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실질적으로 완성 단계에 갈 때, 그때는 빠르든 느리든 미국이 반드시 북한을 손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그것이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제재를 안 받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쭉 미사일 발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빨리 당겨지는 거죠. 그 시기가 기술적인 완성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기술이 빨리 완성할수록 그것이 바로 북한의 종말을 빨리 재촉한다, 그런 것이죠. 제재를 받아가지고 늘어 터지면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전 세계가 지금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이제 강력하게 시행되다 보면은 미사일 발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자주 못하게 되고 기술 발달이 늦어지죠. 그러면 그 시기는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뭘 하느냐? 미국에서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대북 제재가 좀 효과가 있나 없나 이제 보는 겁니다. 효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빨리 해결되는 지점이 있죠. 이 대북 제재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은 미국에서는 두 가지를 노리는 겁니다. 뭐냐? 하나는 북한에서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가겠다, 모든 걸 중지하고 이렇게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중지됐나 안 됐나 미국은 이제 감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해도 하지, 옆에 연구하면서 협상한다, 이거 안 통하죠.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내분이 나는 것이죠. 이 제재로 제일 먼저 고통받는 데가 어디냐면 당 간부들입니다. 군부하고 외화벌이 못하니까 선물도 안 생기고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돈이 안 생기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주민들이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에이 전쟁 한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당 간부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전쟁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도 선물은 생기고 배급은 계속 받아야 되고 또 뇌물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외화벌이도 좀 해서 주머니가 두툼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 제재로. 그렇게 되면은 전쟁도 막을 겸 해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김정은 측근에서 아니면 당 조직 지도부가 상징적으로 교체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북한 주민들도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어차피 배급 받지도 않고 지금도 장마당에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밭대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일구어 먹든지. 그런데 이제 당 간부들, 특히나 북한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은 당 조직 지도부다, 이런 이야기죠. 당 조직 지도부. 그럼 거기서 이제 교체를 단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바뀐다, 이런 부분 보여주고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면 또 빨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늦어져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시행돼도 견딘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기술 개발은 아무래도 좀 늘어지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더 갈 수 있어.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참고서 기술 개발을 해버린다.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된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하고 상관없이 미국이 반드시 트럼프가 공격에서 끝장을 낼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ICBM 완성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그 완성했나 안 했나는 뭘로 판단할까요? 트럼프가 점을 칠까요? 아니죠. 그것은 미국의 여러 이제 공식적인 그 노트를 따라서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은 이제 트럼프가 내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는 뭐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통제하고 가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는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하는 척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강력하게 막는데 뒤로 밀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 동북 삼성의 밀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차단하느냐 이런 건 이제 중국 정부 의지에 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판할 거다 이거죠. 강력하게 차단해라. 안 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달러 시스템도 뺄 거다.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럼 중국이 동의할까요? 나는 동의하는 쪽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원유를 다 잠그는 건 아니잖아요. 제한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거는 실천할 거라 봐요. 왜? 중국이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할 때 이제 북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입술과 같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국하고 완전히 등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뭘로 너무 큰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라면 중국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가 흔들리는 걸 감수하고 북한을 껴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선택하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굽힐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죠. 두 가지는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신에 미국에서도 당근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것 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재를 해서 북한 정권 교체를 하자.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제의 안 하겠나 싶어요. 그럼 중국에서 그것을 이제 묵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재 의도는 그거니까. 그러면 이제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당근을 제시할 거다 이거죠. 대신에 중국이 우려하는 게 있어.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감싸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은 안심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미군이 어느 선까지만 개입하겠다든지 아니면 뒤로 좀 빠지겠다든지 뭐 저쪽에 완충지대를 좀 만들게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정권 교체가 되는데 중국의 입김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다든지 이런 뭐 이제 당근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안심을 하게끔 이렇게 단판을 짓지 않겠나 이번에 가서.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그것이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것이죠. 중국에서 협조하든 안 하든 협조 안 하면은 그 중국의 모든 거대 은행들 그야말로 달러 시스템에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계 경제 활동 안 되는 거예요. 달러 시스템에 빠져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협조할래 안 할래 이 차원에서 나가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안 해가지고 북한이 아까 내가 말한 그 선에 도달하면 트럼프는 반드시 군사 옵션 사용할 거다 이거죠. 이제 옵션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래 트럼프가 알아서 선택하겠지만은 지금도 안보리 결의 2375호
이거 실천하느라고 중국 석유 제품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섬유 제품은 전격적으로 전부 수입 금지를 했어요. 석탄이고 섬유 제품 북한산 이제 안 사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섬유는 많이 남아 돌겠죠. 그리고 또 석탄이 지금 만포장으로 남아 도는가 봅니다. 수출 못하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그 부분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석유값이 또 천정부지라 이거죠. 석유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대만도 북한에는 원유 수출이고 뭐고 일체 안 한다. 전면이에요. 여기는 또 무역 거래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28개국이 이제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 결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북한의 원유, 정유 전면 수출 금지. 이건 전면이에요. 완전히 차단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보다도 한술 더 떴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하고 경제를 단절하고 외교를 단절하고 이런 나라가 이제 20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미국에서 좀 강하게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 선택할래 알아서 해라. 지금 전 세계 아주 딱 경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북한하고 거래를 할 그 배짱 있는 나라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한다. 이렇게 제재를 해가는 도중에라도 이 제재가 성공해가지고 군사옵션 사용할 일이 없다면 좋겠죠. 그런데 제재를 쭉 이어가는데 그 와중에 북한이 기술 발전이 빨리 돼가지고 ICBM을 완성해버린다. 그쯤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제재 진행하고 상관없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바로 그 시점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나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재를 해 나가는데 북한의 이제 기술 발전이 거기서 중지되고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굳이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재를 해 나가는 동안에 선택은 북한의 기술 발전이 땡겨지냐 늘어지냐 여기에 달렸다. 그럼 한 달 안에 뭔가 돼버릴 것 같다. 그럼 그 전에 북한의 군사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국 내의 정치도 이제 대소용돌이 급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붕괴가 되거나 이럴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북한하고 연결이 된 그런 추종 좌파라든가 아니면 연결까지는 안 돼도 뭔가 그 상호 이 정신적인 교류가 있는 이런 좌파들 이런 경우는 이제 따라서 같이 나눠지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세력은 그냥 있어요. 그래도 있지만은 위에 주도, 지시, 관리 세력이 없어지니까 따로따로 나눠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전 투구 각자 도생 이렇게 되겠죠. 각자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나눠져 버리니까. 그럼 우파는 어떨까요? 우파라고 지금 특별히 단결될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서도 그래도 그때는 이제 뭉칠라 하게 되겠죠. 하나로 누구로 통합이 되느냐, 지도자가 누구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봐야 될 일이겠죠. 어떻게 된지 그렇게 이제 모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리고 그쯤 되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국민들 이 의식도 엄청 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여론이고 뭐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저런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지요.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오든 이 정보가 오고 그리고 이 탄핵 사태 이 근본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가면은. 그렇게 되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걸 알 때가 오는 거죠.
그 전에는 깡깡 막혀가지고 절대로 안 믿어도 그때 되면 이제 믿어서 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 확 돌게 되면 정치 판도는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때가 오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보고, 또 남북 간의 이 사태가 상당히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 이럴 때는 이제 군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시 체제가 되니까 그때는 군부가 전면에 나오게 되고, 또 군부가 힘을 쓰게 되고, 또 그때 되면 군부가 조사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안 오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우파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설계를 좀 잘 하고 대비를 하고 그래야 안 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여론 막 급변하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뭐 그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외부적으로 탁 오면은 그때 바뀌는 겁니다. 또 바뀐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성 알죠? 거짓말까지 뒤집혀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바뀔 것 같아도 또 다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끼리 이빨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감춰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은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렇게 오늘 이해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최종 북한에 손볼 때는 바로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실질적으로 완성 단계에 갈 때, 그때는 빠르든 느리든 미국이 반드시 북한을 손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그것이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제재를 안 받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쭉 미사일 발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빨리 당겨지는 거죠. 그 시기가 기술적인 완성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기술이 빨리 완성할수록 그것이 바로 북한의 종말을 빨리 재촉한다, 그런 것이죠. 제재를 받아가지고 늘어 터지면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전 세계가 지금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이제 강력하게 시행되다 보면은 미사일 발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자주 못하게 되고 기술 발달이 늦어지죠. 그러면 그 시기는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뭘 하느냐? 미국에서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대북 제재가 좀 효과가 있나 없나 이제 보는 겁니다. 효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빨리 해결되는 지점이 있죠. 이 대북 제재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은 미국에서는 두 가지를 노리는 겁니다. 뭐냐? 하나는 북한에서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가겠다, 모든 걸 중지하고 이렇게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중지됐나 안 됐나 미국은 이제 감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해도 하지, 옆에 연구하면서 협상한다, 이거 안 통하죠.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내분이 나는 것이죠. 이 제재로 제일 먼저 고통받는 데가 어디냐면 당 간부들입니다. 군부하고 외화벌이 못하니까 선물도 안 생기고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돈이 안 생기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주민들이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에이 전쟁 한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당 간부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전쟁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도 선물은 생기고 배급은 계속 받아야 되고 또 뇌물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외화벌이도 좀 해서 주머니가 두툼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 제재로. 그렇게 되면은 하고 외교를 단절하고 이런 나라가 이제 20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미국에서 좀 강하게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 선택할래 알아서 해라. 지금 전 세계 아주 딱 경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북한하고 거래를 할 그 배짱 있는 나라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한다. 이렇게 제재를 해가는 도중에라도 이 제재가 성공해가지고 군사옵션 사용할 일이 없다면 좋겠죠. 그런데 제재를 쭉 이어가는데 그 와중에 북한이 기술 발전이 빨리 돼가지고 ICBM을 완성해버린다. 그쯤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제재 진행하고 상관없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바로 그 시점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나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재를 해 나가는데 북한의 이제 기술 발전이 거기서 중지되고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굳이 군사 옵션을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재를 해 나가는 동안에 선택은 북한의 기술 발전이 땡겨지냐 늘어지냐 여기에 달렸다. 그럼 한 달 안에 뭔가 돼버릴 것 같다. 그럼 그 전에 북한의 군사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국 내의 정치도 이제 대소용돌이 급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붕괴가 되거나 이럴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북한하고 연결이 된 그런 추종 좌파라든가 아니면 연결까지는 안 돼도 뭔가 그 상호 이 정신적인 교류가 있는 이런 좌파들 이런 경우는 이제 따라서 같이 나눠지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세력은 그냥 있어요. 그래도 있지만은 위에 주도, 지시, 관리 세력이 없어지니까 따로따로 나눠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전 투구 각자 도생 이렇게 되겠죠. 각자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나눠져 버리니까. 그럼 우파는 어떨까요? 우파라고 지금 특별히 단결될 만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많서도 그래도 그때는 이제 뭉칠라 하게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미국에서 좀 강하게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 선택할래 알아서 해라. 지금 전 세계 아주 딱 경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북한하고 거래를 할 그 배짱 있는 나라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한다. 이렇게 제재를 해가는 도중에라도 이 제재가 성공해가지고 군사옵션 사용할 일이 없다면 좋겠죠. 그런데 제재를 쭉 이어가는데 그 와중에 북한이 기술 발전이 빨리 돼가지고 ICBM을 완성해버린다. 그쯤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제재 진행하고 상관없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바로 그 시점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나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재를 해 나가는데 북한의 이제 기술 발전이 거기서 중지되고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굳이 군사 옵션을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재를 해 나가는 동안에 선택은 북한의 기술 발전이 땡겨지냐 늘어지냐 여기에 달렸다. 그럼 한 달 안에 뭔가 돼버릴 것 같다. 그럼 그 전에 북한의 군사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국 내의 정치도 이제 대소용돌이 급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붕괴가 되거나 이럴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북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추종 뭐 좌파라든가 아니면 연결까지는 안 돼도 뭔가 그 상호 이 정신적인 교류가 있는 이런 좌파들 이런 경우는 이제 따라서 같이 나눠지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세력은 그냥 있어요. 그래도 있지만은 위에 주도, 지시, 관리 세력이 없어지니까 따로따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전 투구 뭐 각자 도생 이렇게 되겠죠. 각자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나눠져 버리니까. 그럼 우파는 어떨까요? 뭐 우파라고 지금 뭐 특별히 뭐 단결될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서도 그래도 그때는 이제 뭉칠라 하게 되겠죠. 하나로 누구로 통합이 되느냐, 지도자가 누구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안심을 하게끔 이렇게 단판을 짓지 않겠나 이번에 가서.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그것이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것이죠. 중국에서 협조하든 안 하든 협조 안 하면은 그 중국의 모든 거대 은행들 그야말로 달러 시스템에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계 경제 활동 안 되는 거예요. 달러 시스템에 빠져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협조할래 안 할래 이 차원에서 나가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안 해가지고 북한이 아까 내가 말한 그 선에 도달하면 트럼프는 반드시 군사 옵션 사용할 거다 이거죠. 이제 옵션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래 트럼프가 알아서 선택하겠지만은 지금도 안보리 결의 2375호 이거 실천하느라고 중국 석유 제품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섬유 제품은 전격적으로 전부 수입 금지를 했어요. 석탄이고 섬유 제품 북한산 이제 안 사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섬유는 많이 남아 돌겠죠. 그리고 또 석탄이 지금 만포장으로 남아 도는가 봅니다. 수출 못하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그 부분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석유값이 또 천정부지라 이거죠. 석유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대만도 북한에는 원유 수출이고 뭐고 일체 안 한다. 전면이에요. 여기는 또 무역 거래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28개국이 이제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 결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북한의 원유, 정유 전면 수출 금지. 이건 전면이에요. 완전히 차단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보다도 한술 더 떴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하고 경제를 단절하고 외교를 단절하고 이런 나라가 이제 20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미국에서 좀 강하게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 선택할래 알아서 해라. 지금 전 세계 아주 딱 경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북한하고 거래를 할 그 배짱 있는 나라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한다. 이렇게 제재를 해가는 도중에라도 이 제재가 성공해가지고 군사옵션 사용할 일이 없다면 좋겠죠. 그런데 제재를 쭉 이어가는데 그 와중에